이곳은 전날 39,900원짜리 티셔츠 한 4만 원 돈 되는 티셔츠를 10,000원도 안 되게 팔았는데 손님이 없어서 횡하기는 마찬가지. 매장 직원들은 불매운동이라는 말을 떼자마자 기자 신원부터 확인한 다음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러면서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다른 유니클로 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제는 유니클로 구매자를 감시하는 유파라츠까지 등장을 했는데 유니클로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서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하고 있다는 것. 지난 6월만 해도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올라온 유니클로 구매 후기 글은 100여 개. 그런데 지난달에는 10여 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근데 국민일보 마지막 부분이 좀 화리송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범국민적인 유니클로 보이콧 움직임이 불편하다 이런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기사의 그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불편해? 안 입으면 그만이지. 어이 국민일보, 뭐가 불편해? 그 자유로운 유니클로 구매 욕구를 이런 식으로 불매운동으로 짓밟아서야 되겠느냐. 지극히 기업 편에 선 마인드인 거죠.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불편해? 한국 국민일보가 되기 바랍니다. 일본 국민일보가 되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 종양일보도 한번 보셔야죠. 종양일보, 불매운동 뜨거운 한국인, 조용히 한국 친구 끊는 일본인. 일본도 조금씩 동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단절이 확대되고 한국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5년째 살고 있지만 지금처럼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화난 적은 없는 것 같다. 일본 대학의 한국인 교수는 일상에서 접하는 일본인들의 반한 감정을 이렇게 말했다. 왜 그 한국인 교수의 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까? 김모 교수 뭐 이런 말이라도 하면 안 돼요? 일본 대학의 한국인 교수. 도쿄의 한국 회사에 근무 중인 50대 초반의 A씨. 이 벌써 여기서 그 주장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15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거래처의 일본인 지인이 만남을 피하고 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와서 술자리를 함께 했는데 최근 3개월째 연락이 없다. 3개월째면은 8, 7, 6. 6월에도 그렇게 불편할 이유가 있었나? 내가 먼저 연락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연락해! 참나 웃기고 자빠졌네. 30대 후반 여성인 한국인 회사원 B씨. 도쿄 코리아타운에서 먹은 한국 음식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취미다. 과거엔 사진을 올릴 때마다 일본인 친구들의 반응이 대단했지만 최근엔 180도 달라졌다. 이런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후지TV와 산케이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지지한다는 답변이 67%였다. 우리 국민이 뜨겁게 반발한다면 일본 국민은 차갑게 떠나고 있다. 어휴 씨발, 어이구 존나 걱정되네. 씨발, 일본 국민들이 차갑게 떠난다고? 어휴 씨발, 우리가 존나 잘못했네. 무릎을 꿇어야겠네 이 씨발. 존나 잘못했네 우리가. 야 존나 미안하다. 야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네. 존나 미안해. 참 이런 젖같은 신문이 민족의 종양입니다. 아직도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14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67%,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 지지한다. 67%. 산케이 신문과 후지 뉴스 네트워크가 조사를 했고 8월 3일에서 4일까지 18살 이상 일본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김홍걸 의장 말은 이렇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파악해본 바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찬성이 70% 가까이 된다는 주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장과
일방적인 주장과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의 여론조사는 별로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빈부격차 심화나 노인연금 문제, 소비세 인상 등 아베 총리가 비난받을 문제들 대신 외교 안보 문제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거 지지한다 67%. 설령 이것이 진실이고 일본 국민들이 정말 빡쳐가지고 중앙일보, 종양일보 보도대로 일본 국민이 차갑게 떠나고 있더라도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본한테 이러는 게 배은망덕한 짓이에요? 그게 바로 노예근성입니다. 그게 노예근성이에요. 그 뭐하러 반발했어? 뭐하러 불매운동했어? 은하세일러님 감사합니다. 노예근성이에요. 일본이 저렇게 화내고 있다.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노예근성입니다. 종양일보 이 촛같은 새끼들아. 아휴, 촛같은 신문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 메이저 신문하고 자빠졌어요. 이 좆이다 이 씹새끼들아. 장도리만 평 보겠습니다. 명박산성을 넘은 근해왕을 클리어하니 아베군. 이 어떤 게임의 시나리오 같은데요. 제가 게임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명박산성 넘으니 근해왕 클리어하니 아베군. 네. 장도리만 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칼럼을 읽고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 채팅창 끌게요. 예.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더 여전히 우리 사회 엘리트들, 지식인들, 국민들 가르치기 바빠요. 예? 그들은 민족주의에 경도되지 말고 세계 시민적 사고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세계 시민적 사고라. 자, 이상원 국제노동기구 ILO 노동정책국장의 칼럼 이쪽 순서대로 보십시오. 이쪽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 고소득자다. 자신의 빛나는 전문직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민족이나 공동체와 같이 땀냄새 밴 것들은 피한다. 징글징글한 국내 정치에서 본전치기 설전을 벌이는 것보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공동체적 비전을 우아하게 밝히는 게 낫다. 그래서 다보스 사회주의는 농담 같은 현실이다. 다보스 사회주의는 농담 같은 현실이다. 물론 내게도 아프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ILO에서 또 활동을 하시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엘리트와는 달리 일반 시민들은 일이나 노동을 통해서 소속감을 찾기도 힘들다. 바야흐로 불평등의 확대와 일자리 불안정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뿌리내린 공간적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개별적인 삶을 찾기 위한 일상의 발버둥인데 그것을 실현해야 할 정치는 너무 세계적으로 멀리 있다. 정치와 경제를 자신의 공간으로 다시 불러오려는 노력에는 낡은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딱지가 붙는다. 우리가 세계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근데 세계적 사고 알고 보면은 강자가 지배하는 강자를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니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자.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민초들의 애환, 고통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세계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무식한 대중의 열띤 반응이라거나 영악한 지식인들의
노림수라는 식의 반응도 경계해야 한다. 경제에서 역사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은 지적으로 흥미롭지만 현실적이지도 옳지도 않다. 분노는 항상 현실적이다. 천박한 분노란 없다. 분노에 대응하는 천박한 방식만 있을 뿐이다.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껴안고 길을 같이 헤아리는 것이 먼저다. 그 분노에 사회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적 해법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먼저다. 그렇지 못한 말은 한가한 훈계일 뿐이고 역설적이게도 낡은 민족주의의 불쏘시개가 된다. 네,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이상헌 ILO 노동정책국장의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신석철님, 물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단결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민족은 위대하다. 마치 피해 무엇가 있다는 식으로 국민 감정을 끌어올려서는 안 되죠. 예, 그 말씀도 타당한데요. 그게 본론은 아니잖아요. 그게 주제는 아니잖아요. 전쟁 중에 단결하고 싸우자. 우리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서로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제어가 아니잖아요. 주제 문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레토릭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큰 문제입니까? 우리 민족은 우월하니 딴 민족은 다 죽여 없애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대환님, 화가 나는 건 결과는 한국이 이기고 힘을 모아준 진보는 승리가를 부를 때 우리를 어처구니 없게 만든 일부 정치 세력과 그 무리들이 과실을 나눠 갖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윤슬님, 항상 전쟁에서 피 흘리고 싸운 건 국민이었습니다. 주둥이만 나불대다가 질 것 같으면 다 넘겨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인간들이 지식인이었고 국민 위에 군림하던 인간들이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은하세일러님, 민족 우월주의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이 전쟁 중인데 민족이 하나 돼서 뭉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야속합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 올해만 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요. 나 참. 베네치아님, 전투력은 곧 사기, 사기를 떨어뜨리는 언행은 하면 안 되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래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태희님 말씀처럼 불매운동의 동력을 이끌어가는 구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빠이님, 전쟁이 나면 누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떠날까요? 서민들은 돈이 없어 외국으로 도망도 못 가요. 돈 많은 재벌가나 지식인들이 가장 먼저 도망갈 겁니다. 예, 이 점만은 좀 분명히 하죠. 사실 이 국가가 또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국 앞장서서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민초들입니다. 여러분, 정당이, 지식인이, 뭐 언론인이 앞장서서 이 난국 돌파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결국 민초들이 나섰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하던 민초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렇잖아요? 박근혜 탄핵은 어디 민주당이 했습니까? 한겨레 신문이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 교수님들이 앞장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민중들입니다. 민초들이에요. 그런데 그 민초들을 왜 가르치려 듭니까? 민초들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중구청장이 그 배너 걸었을 때 비판했던 민초들이 바로 지금 불매운동 앞장서고 있는 민초들이에요. 그 민초들을 좀 믿고 갈 수 없습니까? 나 참. 자, 아이고 이거 안 읽었네. 안영춘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완용과 이별하는 법, 이런 제목인데요. 이완용은 친러파였다. 친일파인 줄 알았는데 친러파. 예. 1896년 아관 파천의 핵심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아관 파천 아시죠? 고종이 이제 일본 무서워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사건.
아관 파천의 핵심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는 고종부자가 러시아 공사관 깊숙이 몸을 옹그리고 있는 동안 친러시아 내각의 외무대신에 올랐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친러파였던 것은 아니다. 그전 한때는 친미파였고 그보다 앞서서 수구파이거나 개화파일 때도 있었다. 수구파! 개항하지 말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바로 수구파 아닙니까? 개항한 이후에는 뭐 그렇게 해서 친러, 친미. 이완용의 변신 논리는 한마디로 힘이었다. 그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면서도 힘을 쫓는 데서만은 경이로운 일관성을 보였다. 친일파로 변신한 것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직후였다. 친러파였다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 친일파로 갈아타셨다고? 100%네. 여러분 조선일보 보세요. 일제 때는 일본 편. 그리고 북한의 인민군이 서울 점령하니까 조선인민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했었죠. 친미, 친독재. 근데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저렇게 반정부 신문이 됐을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박근혜 정권 때 조선일보 김진태가 나서서 조선일보 공격하고 박근혜 정권이 조선일보 때리기에 나서니까 바로 백기 들었잖아요. 송희영 주필 날리니까 바로 백기 들었잖아요. 최순실 파일 캐비넷 속에 숨겨놨던 그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완용 이꼴 조선일보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 힘의 논리는 한국 사회에서 과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무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에 따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의라고 보는 신자유주의적 태도에서도 이번 사태의 계기가 위안부 피해자와 징용 피해자 배상이라는 사실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평생 이중의 국가폭력에 갇혀 살았다. 일제 때는 식민 지배국 일본과 그 하위 주체인 이완용 류가 이들을 겹으로 엮었다. 1965년 한일협정 때는 두 나라 모두 이 위안부 피해자, 징용 피해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다시 촛불을 든 시민들은 이참에 한국 사회가 이완용과 완전히 결별하는 상상을 하면 어떨까? 이완용과 결별한다는 것은 이완용처럼 힘의 논리에 추종하는 이 모든 관행과 통념들을 송두리째 부정하자는 거죠. 힘의 논리에 굴복하고 힘의 논리에 결국에는 복속되고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누구는 비판하고 누구는 비판하지 않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완용과 이별하는 법 아주 좋은 칼럼입니다. 안영춘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한국이 도쿄올림픽 방사능 안전성을 따진다. 네, 관련한 국민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선수단장 회의에서 방사능 안전 문제를 공식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훌륭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방사능 문제라면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 상황에 대한 발표를 들은 뒤 방사능 안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를 관리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체부 관계자는 방사능 문제가 최근 이슈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도 공론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올림픽위원회도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제기되면 IOC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지금도 일본이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밥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선수단에다가. 이 상황까지 오면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올림픽 기간 중 자체 급식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10억 규모의 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이 씨발 조선일보가 존나게 지랄지랄 하겠네. 아니 그 안전한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왜 안 먹고 이런 또 혈세 낭비를 하느냐.
이지랄 떨 게 또 분명합니다. 야, 니들부터 처먹어. 니들부터 처먹으라고. 니들 저 조선일보 그 구내 식당부터 후쿠시마산 식자재 써서 먹으라고. 원전 안전성 입증해 봐 좀. 씨발. 조선일보 사내 식당에서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하지 않으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조선일보의 모든 주장은 다 구라로 간주할 것입니다. 네. 너희나 처먹어. 남 먹이지 말고. 미국산 소고기도 안 처먹으려 했던 조선일보가 남은 처먹으래. 이 씨발. 실제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먹거리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음식 잘못 먹어서 내부 피폭이 되면요. 여러분 피폭되면은 방사능에 피폭되면은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어제도 KBS 1라디오 생방송 중에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 입으신 할아버지가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합천의 한 그 시민분의 문자가 왔어요.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로 돌아가라고 괜찮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모양이죠. 저 어떻게 읽습니까? 마이크로 10V라고 읽습니까? 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예. MSV. 네, 밀리시버트네, 밀리시버트.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로가 아니라 밀리시버트예요. 네, 밀리시버트. 피폭 설량이 20 밀리시버트 이하인 곳에서는 피난 지시가 속속 해제돼서 주민들이 복귀하고 있는데, 주민 복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20 밀리시버트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전에 스스로 유지하던 연간 일본인 피폭설량 1 밀리시버트의 무려 20배. 예. 연간 일반인 피폭설량 1 밀리시버트. 네. 이 1 밀리시버트가 1년 동안 피폭된 설량인데, 근데 20 밀리시버트 20배예요, 20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거 들어가 살아도 된대요. 20 밀리시버트라도. 일본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난 지시 해제 지역에 관광 목적으로 머문다면 이 한국에서는 쏘이지 않을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에서 20km 떨어진 이와키시의 해수욕장이 2011년 사고 뒤 처음으로 개장해서 관광객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연간 20밀리시버트 수준의 방사능을 대개 며칠에 그치는 관광기간에 쏘인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하려고 건너간 곳이 20밀리시버트 수준의 방사능이 항상 나오는 곳이라면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미스터 김님, 근데 실제 제대로 측정하면 그보다 훨씬 높아요라고 하셨고요. 또 음식뿐 아니라 건축 자재들도 무시 못해요, 혜성님. 지금 일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사능 위험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다 괜찮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족 같은 정권,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권이 계속 신임을 받고 또 중의원이든 참의원이든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 비극적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이미 일본은 망한 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일본 여행 때 먹거리 주의하세요. 그거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일본 여행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저렇게 일본 공공이, 국가가 방사능에 대해서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지 마세요. 왜 거길 갑니까? 나 참.
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공공이 통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커요. 공공이 통제, 뭐 원전 사고가 나가지고 방사능이 노출됐다. 이거를 막아줄 국가 공권력 차원의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좀 믿어도 되겠죠. 안심해도 되겠죠. 근데 국가 공공이 전혀 책임을 안 지고 괜찮아 먹어도 돼 가도 돼. 그 땅에서 막 그냥 굴러다녀도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이런 일본입니다. 뭐 일본은 뭐 죽을 때까지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5시 5분에 방송이 됩니다. 9시에는 히히히스토리 또 생방송이고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평화나무 후원회원 함께해 주십시오. 로고시안.com 전화로 후원회원 되실 수 있어요. 026406-0507 026406-0507번입니다. 자, 나머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4년 키운 바이오 복제약 에버랜드 쪽으로 넘겨서 이재용 밀어줬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사실은 바이오 복제약을 삼성전자 쪽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지분이 없는 이재용 씨가 이 삼성전자가 개발한 바이오 복제약을 삼성 에버랜드 쪽으로 넘기게 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의 또 계열이라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삼성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에 이재용 지분이 있었고 삼성전자,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지분이 뭐 거의 없거나 없어요. 자, 그런데 삼성 에버랜드로 넘겼단 말이죠. 제일모직 계열로 넘겼단 말이죠. 삼성 에피스가 이걸 담당하게 됐어요. 개발 자산 전체를 다 먹게 됐습니다. 삼성 에피스는 삼성 에버랜드의 손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삼성 에버랜드 쪽으로 이 바이오 복제약 이걸 넘겨줬다는 겁니다. 또 헐값에 주요 미래 사업을 이재용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넘긴 거예요. 배임이지, 배임. 뭐 얄짤없는 배임이지.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전자가 바이오 복제약을 개발하고 사업화했으면 삼성바이오를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로 해야 한다. 그런데 바이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삼성 에버랜드 쪽에 개발 성과를 넘긴 것은 에버랜드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 때문으로 보인다. 하하, 참 웃기는 회사입니다. 웃기는 회사. 이재용을 위한 회사. 여러분, 이재용 씨가 뭐 이건희 아들이란 거 말고 뭐 도대체 그 사람을 왜 우리가 숭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감옥 가는 걸 걱정해 줘야 됩니까?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이런 일이 있었군요. 한겨레 단독 보도였습니다. 자, 역시 한겨레 보도인데 명성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성교회가 불복할 모양입니다. 총회 재판국, 그러니까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또 교단과 노회가 또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단은 뭐 말하자면 중앙당이라고 치죠.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노회는 뭐 아무래도 그 시도당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고.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 각 지역위원회, 옛날에 지구당 같은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당에서 명성지역위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지역위원장을 왜 아들한테 넘겨? 안 돼! 이렇게 판단을 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 지금 시도당 있잖아요. 시도당을 지금 명성교회가 먹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회 쪽에서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김사만 목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엎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세습금지법은 잘못됐다. 이걸로 해가지고 오는 9월에 있을 교단 중앙당 전당대회 때 교단 총회 때 이 법을 없애가지고 결국 김하나 목사, 김사만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잘못이 없다.
이 소급 적용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교회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법과 달리 좀 지멋대로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김하나 목사의 담임 목사 취임이 정당하게끔 또 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좀 사회의 상식적인 여론과 합리적인 사고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9월에 이번에 정기총회 전당대회 열리는 곳이 원래는 서울 영락교회였어요. 서울 영락교회. 서울 중심부에 있죠.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포항 기쁨의 교회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총회 장소를. 옮겼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포항 오기 쉽지 않잖아요. 전국에서. 물론 이제 정말 뜻 있는 시민들이 가서 또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만은 영락교회 할 때보다도 훨씬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기쁨의 교회가요. 그 입구에서부터 교회까지 뭐 굉장히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대요. 그래서 시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항 기쁨의 교회에 교회가 이제 건물을 완공했을 때 완공 감사 예배 때 설교한 사람이 바로 김사만 목사예요. 아삼육인 거죠. 참 골 때리는 명성교회입니다. 예. 그래요. 현대중공업 주총장소 바꾸는 곳에서 배웠네요. 서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기득권 세력은 서로 배워요. 서로에게 또 선생이 되는 것이고요. 예. 자, 대형교회 가족세습에 교단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지금 명성교회가 불복하고 나섰습니다. 예. 오늘 카이로스 안 하냐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개편 첫 방송은요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없습니다. 오늘 카이로스는 안 하지만은 명성교회 이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신문이 요즘 호반건설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먹으려고 해가지고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집단 저항하고 있어요. 호반건설은 부도덕한 회사다. 이 회사는 언론사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거죠. 자, 호반건설 신도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사업을 벌이면서 말이죠. 4억짜리 호반 아파트 샀으면 1억은 김상열 회장님 주머니로 들어가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수익 2조 6,203억 원. 그런데 호반건설의 수익률이 26%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을 수익을 남기는 거죠. 민간 택지 건설사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한 대형 건설사는 일반적으로 시공만 하는 경우 주택 부문의 이익률은 7%인데 이마저도 하자 보수 비용과 본사 관리 비용을 제외하면 한 5% 정도라는 건데, 어이구 대단합니다. 예, 민간 택지 건설사의 최소 2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반건설이. 우태성님, 아내가 호반과 거래하는데 현찰 박치기 참 좋아한다고 하네요. 우리 김사만 목사님도 현금 헌금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배우고 또 서로 이렇게 또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호반건설 나쁜 놈들이지. 러시아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 서울신문이 부도덕한 신문사라고. 호반건설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서울신문이 호반건설을 상대로 각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날씨를 또 전해드릴 시간이 왔어요. 예. 태풍이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태풍 프란시스코에서 약화된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는 비가 온 후 오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역 오후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대구 34도, 대전 33도, 서울 32도, 춘천 30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지방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영남 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가니까 다시 또 폭염이 찾아오네요. 자,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